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행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의 대하락장 또는 빙하기가 존재할 것인지 제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알아보는 그 대하락장과 빙하기는 이 하락장을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이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그냥 하락만, 그냥 가격만 유지시켜주는 그 빙하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자유의 여신상하고 이제 미국 사진이 얼어버린 그 사진을 들고 왔었는데, 사실 이런 대하락장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채굴원가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채굴원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데 얼마가 드냐, 이번 장에서는 34K 또는 36K 이 부분에 유동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가 상식적으로 비트코인 한 개를 켰는데 34K가 소모가 되는데 그 아래 가격이 내려갔을 때 이게 맞는 말이냐, 채굴 가격도 안 나오는데 누가 채굴을 하냐, 이 가격은 뭐 채굴자에 의해서 그들이 매수를 하고 이 가격은 지켜질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17, 18년도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600만 원을 지켜줄 것이다, 테더 가격으로 치면은 6K를 지켜줄 것이다, 봐라 몇 번이나 이렇게 반등을 하냐, 이런 말들이 떠돌았었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채굴 가격의 3분의 1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떠돌지만,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 시기가 364일이 걸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면 여러분들의 평단을 찾는 데는 1년이 걸렸어요. 야, 진짜 너무 딱 들어맞지 않나요? 그리고 심지어 여름이 지나서 겨울을 겪는 과정이라서 이것을 빙하기로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빙하기라고 보고 한 반년 정도 또는 반년 이상을 진행한 이 시기를 크립토의 겨울,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게 맞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날짜로부터 1년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밑으로 보면은 이 시기에는 사실상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채굴원가뿐만 아니라, 야, 너네가 비트 세력 또는 고래라면은 단합을 해서 뭐 경합하고 가격을 박살 내겠냐? 안 내겠지.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3K, 5K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나온 가격을 보시면은 3K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5K보다 더 떨어지는 현상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희망 회로를 굴리던 사람들이 항상 결론이, 나는 리플을 4,900원에 샀는데 존버가 맞다 했는데 600원에 팔고, 또 1,400원에 산 가격이, 야, 심지어 이거 반토막이 나는데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나겠어 했지만 결국에는 300원으로 300원이 됐죠. 리플 차트 보면은 사실상 고점이 5,000원에 좀 못 미치는 가격이었는데 18년도 한 9월쯤 최하 가격 보면은 300원쯤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반토막 났다가 여기선 더 안 떨어진다 했지만 반토막 났다가, 사실 뭐 3토막이죠. 3토막 났다가 거기서 또 반토막을 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고요. 이때 심지어 이더리움의 차트인데 이더리움은 10만원 아래의 가격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지금 가격 보면은 3만원, 300만원 이상이죠. 그래서 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인데, 물론 이때는 하락장이라서 사람들이 다 던지고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짤들이 이때 탄생을 하게 돼요. 뭐 세면대도 부수고, 날짜를 보시면 18년도 1월이죠. 다 18년도예요. 세면도 부시고, 이 모니터 부수고, 문도 부수고요. 박상 갈아엎고 심지어 욕조까지 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카톡짤도 이때 나온 건데, 그래서 영차좌, 그러니까 영차고 뭐고 저희 다 좆된 것 같다, 또 이오스 이뻐하면 오른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오스가 느그지 뽀삐냐, 이런 뽀삐자도 등장을 하고요. 또 여물어자도 등장을 하고, 이게 1900층과 1600층의 온도차라고 말이 떠도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던 게 요즘에는 이제 이 하나의 밈이 돼서 이오스 홀더들은 뽀삐 화이팅 하면서 영차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거로부터 이어진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이 왜 나왔었냐, 사실 스톡 투 플로우 차트에서 반감기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의 형태가 사실 떡상하고 떡락하고 떡상하고 떡락하고, 이 빙하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항상 같고 빨간색으로부터 시작된 지점은 항상 고점을 향해 가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사실 과거 지표보다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이 패턴이 안 맞아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레침으로 썼고 이제 하락장이 진행됐었고 빙하기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번 상승은 사실 쌍봉으로 이루어졌기도 하고 이 과열된 영역이 대단히 좁습니다. 이 기간밖에 안 돼요. 사실 21년도 상반기를 가리키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스톡드 플로 차트를 보는 플랜 B, 이 롱스톤의 대장도 100K를 주장을 했던 게 어느새 21년도, 22년도에서 23년도로 이 회선을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진짜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냐 아니면 진짜 그냥 대하락장이 나오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는 이 차트는 고래들의 지갑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타낸 차트이고,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고래들은 정말 정직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격이 하락이 발생할 때 이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려서 지갑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정말 높은 가격이 형성을 될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빠르게 비트코인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그렇고, 그리고 이번 연도 작년에 상반기도 고래들이 그냥 대거 던졌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그런 상태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릎에서 사서, 자 여기서 무릎에서 사서 또 이런 고점에서 팔게 되는, 사서 팔고 가격이 오르니까 점점 줄어들면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행동을 고래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기가 정말 쉬운 것 같고, 또한 여기서도 너무 급하게 올라가자 이 비트코인을 전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뭐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냐 아니면 던지고 있냐, 둘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상반기에 다 던졌고요. 지금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이고, 이 모습이 17년도, 18년도와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고래들이 지갑수 또는 1000개 이상 보유한 지갑수가 늘어난다, 그건 하락이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비트코인 개수가 뭐 늘어나지도 않고 또 줄어들지도 않으니까 이 앞으로는 하락이 그려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빙하기가 온다, 뭐 아니면 대하락장이 온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상 저점을 밟은 다음에 고래들이 축적을 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빙하기 또는 대하락장, 1년간의 대하락장, 그건 아직 모르지만 사실상 하락장은 이 이후에 조금 기다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언제 발생을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직전에 지금의 하락이 왜 발생을 하고, 지금 왜 사실상 보면은 11월, 12월부터 지금 2월까지 거의 하락만 진행하고 별로 높여주지 못했단 말이죠. 이 하락이 왜 발생했냐, 그 원인을 분석을 하자면 사실 롱텀, 그러니까 장기 홀더들은 매도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조금 매도를 하긴 했지만 결국엔 저점부터는 조금 높여서 이전 상황과 좀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사실상 그거를 보려면은 뭐 온체인 지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R호들 수치를 보게 되면은 이 R호들 수치에서는 이 홀딩한 사람, 1주차 홀딩한 사람, 그리고 1, 2년차 홀딩한 사람을 이렇게 나눠서 이 지표로 나타낸 것인데, 이 지표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사실상 이 장기 홀더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을 가져가 주지 않기 때문에 단기 홀더들의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기 홀더들은 이 지점에서 무수히 많이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지표는 단기 홀더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단기 홀더들이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한 17, 18년도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 점은 17, 18년도의 하락은 마운트 곡스라는 게 나와요. 마운트 곡스가 뭐냐? 사실상 예전에 마운트 곡스라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이거는 스텔라 루멘을 만든 그 제드 맥칼럽이 만든 거래소인데, 거기서 해킹이 발생을 했고, 이 해킹한 물량이 얼마나 풀렸냐, 또는 그 물량을 들고 있는 지갑에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를 나타낸 지갑인데, 사실상 17, 18년도의 하락에서는 이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풀려버리면서 여기서 이런 하락이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최저점을 밟는 하락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지점을 보면은 사실상 이 마운트 곡수 물량이 풀려서 나온 하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초장기, 단기, 장기 홀더들, 이 장기랑 초장기는 전혀 던지기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단기 홀더들에 의해서 던져졌다. 어떤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냐? 이게 사실 읽어보면 숏텀, 투 롱텀, 코인 레시오라고 나오는데, 이 숏텀이 얼마나 던지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숏텀이 던졌기 때문에 거의 최악값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숏텀이 최악값을 기록할 때는 대부분 코인의 가격이 최고점을 찍으러 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이 수치는 이 차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은 매우 유사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쌍봉, 외봉, 그 다음에 작은 봉, 쌍봉, 외봉, 작은 봉 똑같죠? 그래서 숏텀 물량들이 던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할 부분은, 야 그럼 반대 의견은 없냐? 왜냐면 뭐 많은 유튜버나 아니면 롱 관점을 제시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하락은 없고 그냥 상승만 그려놓고 있어요. 뭐 2021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12월에 100K 찍는다, 12월에 100K 찍는다, 이게 계속 뭐 1월 됐다가 2월 됐다가 뭐 나중에는 23년 1월에 뭐 100K를 찍는다, 이런 식으로 변모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하빙이죠.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한 채굴량을 말합니다. 절반 줄어들어서 23년도에는 무의미하게 채굴이 되고, 이때까지 채굴된 거는 2100만 개 통틀어서 98%가 채굴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건 사실 가격 영향이 없겠죠. 그래서 이때까지가 거의 다 채굴이 되는 값이니까, 이때까지가 좀 수요가 늘어난다면 또는 수요가 고정적이라면 공급을 제한적으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가격의 상승, 그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차트가 원래 이런 식으로 안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차트가 좀 나스닥하고 매우 연관되는, 그냥 증시를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요인이 미국의 뭐 비트코인 선물 그걸 출시한 것도 있겠지만, 뭐 각 나라로부터 비트코인의 ETF가 나와서 그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 대체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다른 쪽으로 투자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 홀딩량을 말하는 거고, 전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는 좀 줄어들었지만 지금 현재는 동일한 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면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가서, 나스닥 차트 보면은 똑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하는 건지 나스닥을 하는 건지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 답을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결과 저는 한 가지를 좀 깨달았습니다. 비트코인이 13, 14, 17, 18, 그리고 검정색이 지금 현재입니다. 13, 14, 17, 18, 그리고 지금 현재인데, 13, 14년도는 이렇게 등락폭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17, 18도 등락폭이 크고요. 사실 이 지점이 이 지점하고 연관이 되는데 등락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상승폭과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폭은 좀 예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랑 비교를 해볼 거냐, 나스닥의 초기 모습, 또 SP500 여러 증시의 초기 모습과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한 달 만에, 조금 뭐 아니면은 몇 달 만에 마이너스 3, 40%를 찍는다, 이거 거의 없죠. 그냥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 때 그런 일 말고는 지금 현재는 막강한데, 초기 때는 이런 등락폭을 거쳤었습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보면 나스닥은 그로부터 이 차트가 한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로부터 이제 이 닷컴 버블이 불어들면서 비트코인 차트와 매우 유사한 차트를 보여줬었죠. 거의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고, 그 다음에 무지막지하게 올라서 사실상 그냥 상승만 진행되는 차트를 알 수가 있고, 어찌 보면 비트코인의 과거 모습은 이때랑 비슷하다, 정말 더 과거는 이때고 17, 18년도는 이때랑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지표는 SP500이라는 건데, SP500의 과거 차트도 사실상 지금 현재는 뭐 저점을 안 깨고 그냥 우상향만 진행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과거 뭐 닷컴 버블도 그렇고 그 더 과거에는 저점도 그냥 깨고 그냥 코스피를 따라하듯이 그냥 횡보만 진행했었던 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증시 상품도
여러 투자처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전까지는 그냥 버블이 끼게 되고 등락폭이 너무나 크게 나오는 700%, 뭐 마이너스 80% 이런 등락폭을 가져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과거에는 많은 시장에 참여자가 없었지만 시장의 참여자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안정화가 되고 등락폭도 줄어들게 되고 그런 투자 상품이 된다. 그게 뭔 말이냐? 나스닥의 과거 또 SP500의 과거로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걸 알 수가 있다. 이것도 비트코인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진 순간부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결국 증시와 비슷한 변동성, 그보다는 조금 높은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왜 그러냐? 나스닥도 시장 참여자가 없었을 때 그랬고 SP500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하락장은 스톡 플로어 차트상 하락장 예견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건 상승폭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하락폭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와 똑같이 뭐 3K, 6K보다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29K나 20K를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닥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29K부터 20K까지 바닥을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거기까지가 이제 바닥이다. 그러니까 대하락 이 빙하기가 오면은 그 부분을 점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빙하기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은 시장의 참여자들로 인해서 그 빙하기가 짧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좀 더 좋은 이런 차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패턴을 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과거의 고점은 이 노란색 이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황색과 초록색 사이 이 색깔을 가져갔었고 17, 18년도는 초록색에 이런 식으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지금 현재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17, 18년도 최고점이 나온 순간과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늦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인 이 색에서 이제 최고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한두 달 안에 그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차트상으로 한두 달 안에 이 최고점을 찍지 못하면은 사실상 패턴이 무너지므로 그냥 빠르게 그냥 하락장 짧게 밟고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이 장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이나 뭐 SP500이나 차트에 굉장히 유사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락장과 빙하기는 온다. 두 번째는 사실상 그 기간은 근데 짧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기관이 들어온다,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가 됐다, 새로운 산업군이 열렸다, 그런 말들에 해당해서 사실상 빙하기가 이전같이 아까 리플같이 아니면 이런 짤들같이 이런 사건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지금 현재 좀 거래대금이 낮춰지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또는 아까 제시드렸던 가격과는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래서 반토막이 나는 그러니까 예전의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걸 부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깰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정말 희박한 확률로 한두 달 안에 최고점을 찍게 되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챙겨가면서 비트코인 차트 보시고 또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보고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 감사드립니다.